안녕하세요. 전자공시 시스템 보는 항목, 주요 항목 중에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오늘 오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는 회사 개요 연역, 자본금 변동 사항, 주식의 총수를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업의 내용,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주소까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업의 내용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제조 부문, 사업 부문, 그리고 그 사업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 리포트들도 상당히 잘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이 기업 공시 자료라는 거는 회사 내부인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잘 설명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치지 마시고 꼭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시장에 어떻게 처해져 있는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PPT처럼 하는데 수학 분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위기가 뭔지, 기회가 뭔지를 한편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시장 여건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우선 안 좋았겠죠, 작년은. 근데 올해 그 기저효과가 도드라지게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시장 규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챙겨주세요. 근데 핸드백 시장 규모는 안 크고 있는데, 근데 스몰캡 파머는 이 기업 왜 얘기하는 거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오히려 적어들었어요, 솔직히. 규모가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데이터를 찾아서 보여주는 자료들, 시장 점유율이고요. 그래서 데- 관련된 이제 정부의 규제라든가 법령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장단점. 이제 아까 얘기했었죠. 핸드백 OEM 제조 부분에서 이제 유류. 근데 얘기 드리면 JS 코퍼레이션 자료이고, 의류 쪽은 제가 이제 약진통상 인수권으로 약진통상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핸드백 OEM은 이제 JS 코퍼레이션이 이제 핸드백 OEM 부분을 영위했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점유율은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음, 의료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핸드백보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JS 코퍼레이션보다 더 큰 기업을 인수를 한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대기 상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데서 많이 영향이 올랐는지 비율이 커졌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의료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76%를 차지합니다. 1분기 때. 전년 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18% 오른 거죠. 근데 의료 핸드백 매출 비중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JS 코퍼레이션 얘기하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약진 통상을 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의료 부분이 지금 약진 통상 인수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그래서 그 성장폭 또한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작년 한 해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인수되기 전이기 때문에 의료 부분은 없어요. 공란인 거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인수가 돼서 이게 아마 3분기 정도만 인수가 된 걸 겁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반영이 된 숫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한다고 봤을 때는 나름 그래도 선방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2분기 곱하면 46만일 텐데, 이건 지금 한 분기니까 34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실적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두 개 부분에서도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커졌는지, 여기는 뭐 가히 이 부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제품의 가먼트.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최소한 최근은 3분기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분이 핸드백 제조하고 있고 게스 하고 있고 마이클 콥스라는 브랜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핸드백 쪽에서는 조광피역에서 물건을 계속 받아온다. 언제로 받아온다. 핸드백도 근데 단가는 다행히 줄어들고 있네요. 가먼트도 줄어들고 있는데 원단 비용이 너무 높아졌다는 건 한번 저희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주요 원재료 값의 변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를 투자한다. 그럼 충분히 그런 거 알아셔야 돼요. 원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조업에서 매출 원가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회사도 당연히 제조업이죠. 핸드백이랑 의류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챙겨주시고 생산 능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전년 대비 얼마큼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카르타랑 베트남 그리고 여기 프놈펜이 큰데 보면 전반적으로 곱하기 4를 했을 때 올해는 실적이 훨씬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건 1분기고 이거 한해치 데이터인데. 그래서 핸드백도 지금 좋아질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의류는 뭐 이번에 인수가 되기도 했지만 이게 지금 전체 누적인지 아까 거기서 봤던 것도 이게 전체 누적인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체였다면 올해는 1분기에 지금 엄청난 성적을 낸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가 생산 능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생산율이 가동률이 어떻게 된다. 공장이 가동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분기 대비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생산 시설의 소비 소재지 그래서 뭐 이용자산 이것까지는 뭐 크지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매출 실적들 어디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요 어디에 납품하고 있는지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제이스 코퍼레이트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죠. 그래서 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핸드백 쪽에서는 이제 게스라던가 마이크 콥스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류 쪽에서는 당연히 갭이랑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를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마트까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 사실 뭐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느 부분이 좋아졌는지 등락폭이 컸던 거는 왜 커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바로 연결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이번 제가 얘기 드렸던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아닙니다. 사업의 내용,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주석, 그리고 오늘 오후에 얘기 드렸던 개요, 연역, 자본금 변동 사항, 주식의 총수 7가지는 무조건 보세요. 이거 안 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트를 통해서 분기보고서 나왔을 때 뭐뭐뭐를 봐야 되는지에서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꼭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